우리 증시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7% 거의 8%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7% 가까이 빠진 모습이에요.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반도체 업종에서의 그 실명 매물, 미국 증시가 전일 여기 나스닥이 0.6% 그리고 S&P 500은 0.2%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일단 그 하락의 주된 요인이 반도체 업종에서의 하락,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 그 영향에 있어요.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전이랑 닉스가 이게 안 좋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그게 순환하는 것처럼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늘 시장이 하루 종일 지지부진했죠. 장 초반에 잠깐 반대 그 매수세 유입되면서 삼전 닉스 쪽으로 순환 돌더니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마이너스 3% 정도죠. 여기에서 그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채 다시 오후장 내내 하락한 모습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러다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엄청 크게 하락했어요. 심지어 외국인이 선물 부문에서 3조 넘게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현물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특히 그동안 국내 증시를 강하게 부양했던 게 개인 순매수랑 기관 순매수인데 기관 쪽에서 오늘 2조 원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물 현물 매도세를 받쳐줄 만한 주체가 없어서 줄줄 흘러내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을 연기금이 그 전일 매도한 해 말에 매도 폭탄 나온다 만다 했던 부분도 살짝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오늘 코스피에서 매도한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주체는 아니거든요. 연기금이라기보다는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물량이 막대하게 쏟아져 나온 게 큰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약간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엄청 높아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보다는 매도 압력이 커졌고 그래서 외국인이 오히려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거든요. 현물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선물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선물을 매수하면 현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아예 영향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콜옵션도 매수를 했던 거는 우리 증시에 대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 이 부분도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외국인이 풋까지 매도했거든요. 풋 매도는 그 콜옵션 매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풋은 숏이거든요. 풋에 그러니까 숏을 매도했다. 즉 콜을 매수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 역시 그 콜, 풋 시장에서 다 상승 쪽에 어떻게 보면 다 상승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심지어 선물도 매수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약간 기관 특히 투신 쪽 자금이 이탈 나오는 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그 장기적 관점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코스피에서는 그동안 상승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인이었던 거지 그냥 국내 펀더멘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반도체 그 수출 데이터 어제 나왔죠. 반도체가 시장을 그 수출 시장을 캐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반도체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우리나라 그 AI 거품론 아침에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에서도 AI 버블 우려는 과도한 거다. 결국 이 비관론이 사라질 때 진짜 과열이 올 건데 아직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사람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은, 실적이 상승하지 않을 때 진정한 과열이 오는데, 실적이 상승하고 있을 때 버블은 생기지 않아요. 실적이 상승하는 만큼 주가 역시 상승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을 때 진짜 버블이 오는 건데, 지금은 아니죠. 반도체는 실적이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첨단 산업 쪽으로의 매출,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이쪽이 다 AI 산업 쪽이잖아요. 그쪽에서의 매출이 잘 나오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 물가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이 약간씩 우려 요인은 남아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줄어들고 매도 압박, 매도는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미국은 AI 패권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미국이거든요. 중국은 국가 단위로 나서서 AI 산업 쪽에 지원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죠. AI 생태계 만든다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하니까 결국 AI 패권은 국가가 나서서 기업이랑 같이 성장시켜야 되는 산업이라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돈 버는 게 있으니까 그걸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미국은 지금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거죠. 왜냐면 전력 수요도 엄청 많은데 미국 전력망은 낙후되거나 노후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력기기 테마가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 강했던 거고요. 이런 점을 체크해 보시면 결국 패권은 돈이다. 돈으로 패권을 패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약간 치킨 게임 같은 거죠. 치킨 게임은 이길 때까지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이기고 나면은 이긴 기업이 싹 돈을, 나머지 시장에서의 돈을 다 싹 쓸어 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을 위해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부채가 높다.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27년, 28년도 상환 자금도 상환해야 되는 자금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패권 전쟁에 추가적인 자금도 투입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될 거예요. 채권 발행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채권 발행할 이자 비용이 더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약간 공격적인 발언,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을 하냐? 그거는 기대 심리를 죽이기 위해서요. 기대를 낮춰야지 인플레를 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가 만약에 반대로 높아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산 가격 상승할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증가하면 결국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금리는 실질적으로 못 올려도 기대 심리를 줄여버리는 이런 말로 조지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약간 꺾이곤 있는데, 이거는 아마 횡보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더 꺾인다 하더라도 6천이 진짜 찐 바닥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불과 1년 전이죠. 이때 7, 8월 이때죠. 이때 얼마냐? 3천 시대였어요. 작년에 많이 올랐다 쳐 이거 4월달이 2466이니까 2500 정도 되죠. 그 구간에서 3000까지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3000에서 불과 1년 만에 9000까지 갔고요. 그리고 6000까지 떨어진다 해도 작년에 비하면 2배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거, 과거 데이터가 똑같아요. 차트 보면은 이때도 한 20% 정도인가 하락했을 텐데, 이때도 조정받고 급등 나왔고, 그리고 또 작년 11월 달
그 단기간 내에 하반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3천에서 4천까지 찍었으니까 한 번에 그 지수가 30%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도 조정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그러고 나서 또 반도체 랠리 때문에 급등하고 또 조정받고 또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받고 또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그래서 지금의 낙폭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차피 조정 시에는 그 순환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증시 랠리를 끌고 간 거는 조선원전, 방산, 전력기기 이쪽이 아니에요. 그쪽은 횡보하고 있잖아요. 단 두 종목, 삼성,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물량이 나온다 하면은 다른 전력기기 아니면은 원전도 지금 주목받고 있고, 태양광, 풍력 이쪽, 이터닉스 이런 쪽도 그 언급드렸었는데 그쪽으로도 순환이 돌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반겨줘야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의 그 돈 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벌었으면은 다른 쪽으로 그 자금을 빼지 않아요. 자금을 보통은 이탈이 아니라 순환을 많이 시켜요. 왜냐면은 그 자산을 굴리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그 주식을 하기 때문에 약간 A 종목에서 벌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온전히 뺀다, 그런 스타일의 매매는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 돈 버는 차익 매물들은 순환을 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 최근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꺾일 때는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물량이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두 종목의 쏠림 현상이 크다 보니까 그 쏠린 거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데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단순 기술적 분석에는 지금 7,500 정도 되면은 데드캣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아마 내일 모레쯤,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기간 조정을 할 때는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은 1200에서 수직 하락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계 자본, 빨간색이 외국계 자본인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언제부터 여기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코스닥 저가 종목들을 줍줍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그 코스닥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작년 이때 급등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비중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반면 코스닥은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코스닥이 이제 주목받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하반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부 정책, 수혜 막 이런 거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종목을 보면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오늘의 종목은 EST라는 종목이에요. EST는 고압수소 어닐린 장비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 반도체 소부장에 속해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EST 같은 경우에는 올해 HPSP가 고압수소 어닐링 분야에서 거의 압도적 점유율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 EST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 기술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온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HPSP가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왜냐면 독과점 형태로 이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70%인가 80%인가 그 정도 점유율이었는데, 이제 EST한테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특허를 했는데, 이 소송 2심까지 EST가 승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EST 주가를 보시면은 승소했다고 한 이후에 이때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19일 기사잖아요. 아마 이게 18일날 승소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때 승소를 하고 나서 EST의 주가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HPSP 주가는 떡락했죠. 급락하는 모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이 꺾일 거다. 그러면 매출이 하락할 거나 우려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HPSP는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지만 E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실적이 실적 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이 상승하면 주가는 당연히 따라 올라가야 돼요. 실적이 성장할 걸로 예상되니까 이제 EST를 매수하려는 이러한 강력한 순매수가 유입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만원이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오늘 종가가 3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000원 더 떨어진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3만원대 오면은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그 강한 돈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역대급 작년 23년부터 지금 현재 데이터까지 보면은 가장 큰 거래 대금이 이때 발생했어요. 이 거래 대금이 발생한 구간이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한 1,000원, 2,000원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막 그 장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아마 다시 회복하려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지수는 상승하는데 3만원 이탈한다. 그때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보여져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단순히 이 구간 컵 앤 핸들 패턴이죠. 컵 앤 핸들 패턴에서 이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 터져줄 때는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단순 그 기술적 분석 중에서 박스권 그 분석이 있는데 이 박스권 여기 1차 박스권이죠. 이 1차 박스권이 그 상승할 때 보통은 여기 박스를 돌파할 이 구간이죠. 이거 돌파할 때 이제 박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박스권만큼의 상승이 나와요. 이 레벨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박스권 매매 두 번째 지금 정확하게 그 대충 그렸잖아요. 대충 그렸는데 정확하게 고점 레벨 찍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물량 소화 과정 끝난다 그러면은 다음 목표는 55,000원에서 5만원 사이 구간까지일 거예요. 그게 대략적으로 제가 33,000원이잖아요. 33,000원 기준으로 잡고 하면은 대략 57%, 60%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부터 그 박스권 매매법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말씀드렸죠. 컵 앤 핸들 여기 라인 맞춰놓고 컵 앤 그리고 핸들 나왔죠. 핸들 나올 때 핸들 부분에서 거래량이 아주 강하게 나온 만큼 지금 여기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거여서 이러한 거래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가 싸다고 보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EST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EST를 매수하는 주체는 지금 기관 자금이거든요. 근데 특히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 코스피 매도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 지금 이때 6월 초, 5월, 6월 이때는 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소송 우려가 있었는데 소송 우려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연기금은 지금 3개월 데이터 기준 66억 원 이거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에 많이 샀기 때문에 이때도 엄청 많이 샀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기준 66억 원 거의 67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산다는 거는 무언가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그리고 또 단순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EST 같은 경우 27년도 순이익 추정치가 550억이요. 550억에 그 예상 피어 그룹도 반도체 소부장 피어 그룹은 보통 25배에서 30배 받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보통 25배에서 30배를 받아요. 그 550억에
25배를 하면은 1조 3,700억, 그러니까 대략 1.4조 원 정도 그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면 적정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 피어 그룹 대비 계산을 하면. 근데 오늘 보면은 예스티의 시가총액이 여기 있죠. 8,400억 밖에 안 돼요. 하면은 대략 8,400억에서 1.4조 원 정도 가려면 60%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히 똑같죠? 그냥 그 기술적 분석으로 대충 때려 맞췄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5만 5천에서 그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여기까지 가는 게 대략적으로 60% 정도 됐잖아요. 57%는 어쨌든 60%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재무제표로 따지고 봐도 60% 정도 상승한 게 정당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흔들릴 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죽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말씀드리고 그 떨어졌는데, 오히려 땡큐인 게 하나마이크론 더 싸게 살 수 있죠. 오전 증시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그 55,000원에서 4만원 구간, 이 구간은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매집 끝나면은 55,000원부터 스타트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4만 초반이잖아요. 42,500원이니까 4만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면 오히려 기대 수익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어차피 투자를 한다면서요. 어디에서? 삼성 하이닉스에서. 그리고 정부까지 지원해 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그 코스닥 수급 보여드렸어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코스닥 비중을 늘린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체크를 하시면은 쫄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때, 하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그 EST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나중에는 또 다른 영상을 갖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채널에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채널 안내는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참고해 주시면 채널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에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관련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실시간 데이터 필요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꼭 문자 하나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새로운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